아니 이것은 오케이.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알맹이 거두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약속대로 함수의 개수 진행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영상 촬영이 좀 딜레이가 됐던 거는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새 마이크를 구입을 하고 요번에는 좀 제대로 마이크 세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팅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던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학원에 있는 자체 교재 중에 또 다른 교재고요. 196번 문제 함수의 개수 되는 문제 조금 어려운 거 가져와 봤습니다. 집합을 이제 x에서 x로 보통 함수의 개수 셀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주는데요. 보통은 우리한테 많이 물어보는 형태가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등 함수, 상수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는 두 개의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사실은 1대1 대응을 주고 있는 거거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입력으로 두 개의 임의의 원소를 택해서 그거에 대한 값이 서로 같지 않을 경우 그거의 함수값도 같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1대1 대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념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정의 형태 중에 한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해도 될 거를 1대1 대응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대1 대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고요. 자, 일단 그럼 스텝 1 한번 가보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 살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집합이나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세는 거 있죠. 그거랑 경우의 수에서 합과 곱의 법칙에 의해서 세는 거 이런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경우의 수 셀 때는 그냥 경우의 수만 보면 되는데 이 함수의 개수의 경우는 이 함수의 특성상 규칙에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갖다 대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횡단보도나 그런 걸로 치면 초록불이면 무조건 우리 건너는 신호잖아요. 건너라 이거죠. 건너도 좋다이지만 우리는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 거니까 횡단보도를 무조건 건너게 되어 있잖아.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넌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하더라도요. 무조건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 x에서 x로 가는데 내가 두 개의 원소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셀 때 1이라는 입력값의 원소가 출력으로 1이나 2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갈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갈 수 있긴 하지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의 2가 또 함수의 개수에서 1 또는 2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의 개수가 특정 제약 조건 없이 모두 다 가능한 경우에 총 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크로스로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꽂히거나 한 번에 이렇게 꽂히거나 함수는 어쨌든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가 한 발의 화살을 무조건 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쏘다가 말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한 번은 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조건에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세라고 할지라도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함수의 개수를 안 세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함정으로 많이 냅니다. 됐겠죠?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x를 1, 2, 3을 줬고 y에서 2, 3, 5를 줘.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출력값이 입력값보다 1 큰 숫자가 되는 함수의 개수를 세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얘기냐면 fx는 x 플러스 1의 규칙으로 줄 거라 이거죠.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함수를 구한다는 말은 이미 던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여기 1이 2로 꽂히고 2에서 3으로 꽂히는 건 되죠. 근데 3에서 5로 꽂히는 거는 이 규칙에 위배된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만큼은 2나 3이나 5에 다 꽂힐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젖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1이 2에 꽂히고 2가 3에 꽂히는 건 고정되지만 그 외의 조건은 이 함수의 값의 개수를 결정짓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렇다고 3을 안 쏘면 그건 함수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3이 2에 꽂히든 3에 꽂히든 5에 꽂히든 상관없으니까 답이 3개가 된다고요. 요렇게 세는 게 함수의 개수 세는 거예요. 뜻 알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텝 2 넘어갈게요. 이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해봐야 되는데 x에서 x로 가는 거 7개의 원소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런 상태에서 7개의 원소가 주어져 있는데 x에서 y로 가요. x에서 y로 가는데 7개니까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7의 7제곱일 거예요. 왜냐면 7개를 7번 쏘니까. 그쵸?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여기서는 1대1 대응이라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7 팩토리얼이겠죠. 왜? 첫 번째 원소가 7개 원소 중에 아무거나 하나, 첫 번째 원소가 뭔가 하나 쐈어요. 1대1 대응이려면 그 다음 원소는 이미 쏴서 명중된 치역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되죠. 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7 팩토리얼이 답일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규칙을 가져가 달라 이렇게 이걸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f의 입력값에다가 부호를 뒤집어내는 그 원래의 값에다가 치역에서 부호를 뒤집어내는 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x에다가 입력값으로 1을 넣었어. 그러면 내가 입력은 1로 넣었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 조건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 밑에 것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1에서 치역으로 들어간 애의 부호를 뒤집은 애가 1의 반대 부호에 있는 애의 값에 또 만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f의 1이 3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을 쏴서 3이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랬는데 그것의 결과는 이 마이너스 1을 쐈었을 때든 마이너스 3으로 고쳐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거울 관계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F1이 F3의 그 치역 공역에 있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원소가 있는데 받는 쪽에 3에다가 1로 쐈어. 그러면 1에서 0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는 부호의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3에 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쌍이 정해져 버리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여기서 크리티컬한 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스텝 3로 넘어가 볼게요. 스텝 3에서는 F0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0은 특성상 부호가 없지. 그러니까 x에 0을 넣어버리는 순간 x의 값을 0으로 넣으면 부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0으로 넣은 애가 부호가 바뀌래도 본인이랑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0에서는 0으로만 쏴야 이런 현상에 만족되죠. 그렇죠? 그죠? 부호가 뒤집어져도 값이 같으려면 0은 부호가 안 바뀌니까. 그래야만 값이 같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무조건 이걸 통해서 F0에 꽂히는 애는 0 한 개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3부터 플러스 3까지 가는데 중간에 0으로 되어 있는 애는 있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0에서는 반드시 0으로 꽂혀야 돼요. 그래서 X로 갔으니까. 그치?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받는 쪽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를 봤었을 때 첫 번째 조건에서는 1대1 대응이니까 지금 0에 의해서 한 가지 사건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원소가 남았어요. 이 6개의 원소들 중에서 양의 값 또는 음의 값을 내가 하나 설정을 하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뭐 1을 선택했으면 마이너스 1이, 2를 선택했으면 마이너스 2가, 3을 선택했으면 마이너스 3이 각각의 꽂히는 그 공역의 값의 반대 부호를 그 반대에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이 2에 꽂혔어. 그러면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2에 꽂혀야 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약간 쌤이 이제 0에다가 거울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0으로 결정을 지었고요. 남아있는 6개의 정의역의 원소가 한 발씩 화살을 쏴야 되는데 6개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 하나의 원소를 정했어. 양의 값이 됐든 음의 값이 됐든. 그러면 이러는 순간 그 양의 값이 어떤 특정 그 치역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텐데 어쨌든 0을 기준으로 얘가 1, 2, 3, 마이너스 1, 2, 3 얘가 거울로 있는 상황이니까 이 6개의 원소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정의역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 얘 6개가 공역 쪽에 있는 0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중에서 원소 하나를 택하는 순간 정의역에 있는
이건 녀석의 부호를 바꾸내도 치역의 부호, 공역의 부호를 바꾸냐랑 같이 꽂혀야 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입력값 함수가 정해져 버리는 꼴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걸 이제 반영을 하려면 6개의 원소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택해서 치역에다 꽂는 거 6가지 이미 지금 픽업된 거예요. 그러는 순간 자동적으로 나의 부호와 반대 상황에 있는 애의 치역값도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한 번 화살을 쏘는 요 사건마다 한 개씩을 선택해서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을 택해서 3을 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3을 쏴야 되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값도 정해져 버린 거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0과 마이너스 1과 1을 쐈으니까 그 다음 누구 남아요? 그렇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3 4개밖에 안 남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6가지 경우의 수를 썼으면 그 다음에 4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남겠죠. 왜냐하면 0에서 0으로 가는 거 정해지는 거 한 가지 했죠. 그 다음에 6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 1에서 내가 3으로 쏘는 걸 결정 지으면 그 짝꿍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으로 찍는 것도 정해져 버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7개의 원소들 중에서 3개의 정의역에 있는 함수는 이미 쏘는 게 결정이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받는 쪽에 대한 것도 반대쪽에 있는 것도 결정이 났으니까 4개의 원소만 남았다 이거지. 그 4개의 원소 중에 하나가 1대1 대응의 관계를 위해서 치역 쪽에서 이미 7개의 원소들 중에서 3개를 썼으니까 4개의 원소밖에 받을 게 없잖아. 그 4가지 사건이 곱해지는 거라. 됐죠? 이게 1대1 대응의 원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를 내가 결정하는 순간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을 결정하면 1, 마이너스 1을 결정하면 2까지 짝꿍으로 다 화살을 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그것밖에 없겠죠. 플러스도 마이너스. 서로 크로스로 곱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하면은 총 48가지가 나오는 거 알겠습니다. 상황 이해됩니까? 이거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0을 기준으로 일단 한 가지의 사건이 정해진다는 것과 함수를 한 번 쏠 때마다 이 부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이 부호를 파악해서 내가 한 번을 쏘면 한 번 쏜 거에 대한 다른 애도 결정이 지어져 버린다.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 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는 원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는 그 코렉션이 될 수 있는 애들만 잡아서 연산을 다 하고요. 함수의 조건에 맞지 않는 애들은 그냥 냅다 곱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1대1 대응 문제로 워낙 많이 냅니다.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고요. 되게 유명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센다라는 게 조건에 맞을 경우에는 무조건 햄을 하게 돼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오케이. 다음 15번째 시간 때 아마도 조금 계산 복잡한 문제들 위주로 좀 볼 것 같아요. 이제 내신 막바지라서 지금 이미 시험을 본 학교들도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학교도 있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음 주말에 끝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한 3-4개 정도 영상 더 올릴 것 같아요. 따라와 주시고 질문 있으면 트위터에 댓글란에 글도 남겨주시면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